1장 거대한 시험의 시작. 저녁 노을이 저택의 넓은 창을 물들일 무렵 72세의 한도균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사이로 30년 판사 생활의 흔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이러셔야겠습니까? 아들 한준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40대 초반의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한도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나는 평생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내 아들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지도 않고 허락할 순 없지 않겠니? 세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겐 좋게 보일 수 있지. 한도균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자기와 상관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책상 위에는 윤세아의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국제선 7년차 스튜어디스, 29세.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하신다고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공항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겠다.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도균은 아들이 나간 후 오래된 판사 시절 노트를 꺼냈다. 황변한 종이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다. 마이너스 1985년 3월 15일. 한도균은 노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젊은 판사 시절, 자신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기억. 그래서 더욱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인품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4시, 한도균은 거울 앞에 섰다. 오래된 낡은 옷을 입고 얼굴에 인위적으로 때를 묻혔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수염을 기르지 않은 채로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30년간 단정함을 유지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회장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아니네. 오늘은 혼자 가겠네. 지하철로.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도균은 집을 나서기 전 아내의 사진을 한번 바라봤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라면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냄새나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그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한도균은 이 차가운 시선들을 견디며 생각했다. 세아는 어떻게 행동할까? 2장 공항에서의 첫 만남. 새벽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꾀죄죄한 모습의 한도균이 도착했을 때 이른 시간임에도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의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멀어졌다. 어우, 무슨 냄새야. 저기 좀 봐. 노숙자가 왜 공항에. 한도균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구석진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30년간 존경받는 판사님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 시선들은 낯설고 씁쓸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파란 제복을 입은 윤세아가 동료들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오늘 승객 중 VIP 2명, 어린이 동반 가족 8팀입니다. 뉴욕행 KA102편 정시 출발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세아가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다른 승무원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세아의 눈길은 그 노인에게 머물렀다. 저분, 괜찮으실까? 하지만
곧 탑승 준비 시간이 다가와 그녀는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다. 한도균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다. 밝은 미소,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으로만 보던 예비 며느리였다. 바로 그때 공항 경비원 2명이 한도균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시는데요. 한도균은 일부러 더 웅크렸다. 추워서 잠깐만. 죄송하지만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렸다. 빨리 내보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아가 다가왔다.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승무원이 노숙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세아는 무릎을 살짝 굽혀 한도균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녀의 제복 치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한도균은 속으로 놀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요. 추우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아는 직원 휴게실로 달려가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왔다. 종이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5분 거리에 임시 쉼터가 있어요.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한도균은 컵을 받으며 세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고맙소. 천만에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구역에서 근무하니까요. 세아는 경비원들에게도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두시면 안 될까요? 바깥은 너무 추운데. 제가 30분 후에 다시 확인하러 올게요. 경비원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의 따뜻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도균은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는 세아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첫 번째 테스트, 합격이군. 한도균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물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3장, 예상 밖의 친절. 오전 6시 20분 승객들이 게이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도균은 일부러 게이트 근처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 생각이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탑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직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세아가 나타났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그녀는 한도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오늘 비행기 타세요? 아니요. 그럼 여기는 탑승 구역이라 저쪽 대기석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한도균은 일부러 투덜거렸다. 여기가 따뜻해서 조금만 더. 옆에서 기다리던 30대 여성 승객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야, 진짜.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여기 일반 승객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승객도 거들었다. 직원분,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애들도 있는데. 세아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승객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후 다시 한도균에게 몸을 돌렸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세아는 가방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냈다. 개인 소지품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그리고 제가 쉼터 직원분께 연락드릴 수 있는데 연락처 있으세요? 한도균은 말없이 초코바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감동받아서였다. 이 여성은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없소? 그럼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한도균은 그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쉼터죠? 저 대한항공 승무원인데요. 네, 여기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셔서요. 네, 이 터미널 23번 게이트 근처입니다. 전화를 끊은 세아가 한도균에게 말했다. 30분 후에 쉼터 직원분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고맙소. 천만에요. 힘내세요, 어르신. 세아가 업무로 돌아가자 동료 승무원이 작게 속삭였다. 언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잖아.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일 거야. 내가 만약 우리 아빠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거든. 한도균은 그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생각했다. 원칙과 배려를 동시에 지키는구나.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 그는 초코바를 조심스럽게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은 이 여성의 마음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세아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절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한도균은 손목시계를 봤다. 다음 테스트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사장, 위기 상황 발생. 오전 6시 45분,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기 쓰러지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누가 도와주세요. 119 불렀어요. 아무도 의사 없어요? 공항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쓰러진 노인 주위에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한도균도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 시절 법정에서 쓰러진 증인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역할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다시 앉아서 멀리서 지켜봤다. 파란 제복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다. 세아였다. 비켜주세요. 제가 응급처치 자격증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세아는 재빨리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놀림이었다. 의식은 있으세요? 호흡 확인, 맥박 확인. 정상입니다. 동료 승무원이 AED를 가져왔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혈당 쇼크 같은데. 설탕물 좀 구해주세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다른 승무원이 달려가 주스를 가져왔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세아는 노인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동시에 외국인 승객들에게 영어로 안내했다. Please step back and give us some space. Everything is under control. The ambulance is on the way. 한도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력이 있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5분 후 노인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여기가 어디죠? 공항이세요.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가 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혈당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이거 천천히 드세요. 세아는 노인의 등을 받쳐주며 주스를 마시게 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괜찮아요.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구급대 오시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아에게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아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도와주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세아는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노인이 들것에 실려가면서 세아에게 손을 흔들었다. 세아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게이트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동료가 물수건을 건넸다. 세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히 큰일 아니었어. 언니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떨려서 못했을 거야. 훈련 받은 대로 한 것뿐이야. 한도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타고났구나. 이 아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그는 세 번째 테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다. 5장 마지막 시험 거절하기. 오전 6시 55분 탑승 시작까지 5분 남았다. 한도규는 마지막 테스트를 결심했다. 세아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순간을 노렸다. 저 아가씨. 세아가 돌아봤다. 네, 어르신? 쉼터 직원분 아직 안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한도규는 일부러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한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소? 세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난처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르신, 딱 5만 원이면 되네. 밥 한 끼만 먹으면 나중에 꼭 갚겠네. 한도규는 더 간절하게 연기했다. 주변 승객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봐, 역시 돈 뜯어내려고. 승무원한테 저러면 어떡해. 세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직접 금전을 드리면 회사 규정 위반이 돼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안 되는 건가? 한도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제가 공항 내 무료 급식소 위치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분 연락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요. 서울시 노숙인 지원센터예요. 24시간 운영되고 식사와 잠자리도 제공해줘요. 그리고 여기 연락하시면 생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한도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절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표정. 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태도. 그녀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알겠소. 고맙소. 한도규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세아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혹시 제가 급식소까지 길 안내해 드릴까요? 제 동료가 잠깐 대신할 수 있거든요. 아니네, 괜찮네. 충분히 도와줬네.
세아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다. 작은 손난로였다. 이거라도 드릴게요. 오늘 날씨 많이 추우니까 손 따뜻하게 하세요. 한도규는 손난로를 받았다. 따뜻했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아니에요. 부디 건강하세요. 세아는 다시 게이트로 돌아갔다. 탑승 시작 안내가 나왔다. 한도규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완벽하군. 두 번째 테스트도 합격이야. 아니, 기대 이상이야. 거절했지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안까지 제시했어. 게다가 마지막으로 손난로까지. 그는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6장 세아의 개인적 사연. 오전 7시 10분 비행이 잠시 지연되면서 세아는 후배 승무원과 함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도규는 복도 구석에서 쉼터 직원을 기다리는 척하며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언니, 근데 왜 그렇게 노숙자분들한테 잘해줘요? 다른 직원들은 다 피하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세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아, 죄송해요, 언니. 아니야, 괜찮아. 오래됐어.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지병으로 오래 아프셨어. 마지막 몇 년은 거의 거동도 못하셨지. 그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다 달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우리 가족을 피했어. 아빠가 휠체어 타고 계시면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더라고. 냄새 난다고, 불편하다고. 심지어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어. 후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 아빠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들. 그 차이가 너무 컸어.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도와주고. 언니,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한테 절대 차별하지 말자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오늘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세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 지금도 파트타임 일하시면서 버티고 계셔.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승무원 일 하시는 거예요? 응. 이 일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엄마한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집도 사드리고 싶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한도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여성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었다. 삶의 아픔을 겪으며 배운 진정한 공감 능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청년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낡은 옷을 입고 법대를 다녔던 시절.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던 시절. 그때도 주변에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세아야, 고맙구나. 내가 겪은 아픔이 너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힘들어서 무너졌을 텐데. 아니야. 나도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그러면 다시 힘이 나. 후배가 세아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게이트로 향했다. 한도규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시험 같은 게 필요 없었어. 이미 인생이 그녀를 시험했고 그녀는 통과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아들이 준 세아의 사진을 꺼냈다. 밝게 웃고 있는 세아.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있는 아픔과 강인함을. 준호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7장. 비행기 탑승 직전의 결정적 장면. 오전 7시 25분 최종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다. 뉴욕행 KA102편 승객 여러분, 최종 탑승을 시작합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시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아는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한도균은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다.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려는 노력. 한도균은 구석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정체를 밝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은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모습이지. 알고 나서의 행동은 의미가 없어. 세아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는 순간 세아가 문득 한도균이 앉아있던 쪽을 쳐다봤다. 그녀는 동료에게 뭔가 말하더니 재빨리 이쪽으로 걸어왔다. 어르신. 한도균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쉼터 직원분은 오셨어요? 동료 승무원이 멀리서 말렸다. 세아야, 이제 정말 출발해야 돼. 문 닫아야 한다고. 1분만요. 세아는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한 후 한도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다음 비행 때 다시 올 텐데 그때 또 뵐 수 있을까요? 한도균은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 조금의 거짓도 없는 순수한 관심.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가씨. 별 말씀을요. 세아는 미소 지었다. 힘내세요, 어르신.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꼭요. 아가씨도. 저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어르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내가? 네. 어르신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제 도움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한도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다니. 세아는 마지막으로 한도균의 손을 살짝 잡았다. 부디 건강하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녀는 일어서서 게이트로 뛰어갔다. 한도균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세아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다.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사라졌다. 한도균은 주머니에서 아들이 준 세아의 사진을 다시 꺼냈다. 눈앞의 사람과 사진 속 사람이 같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세아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마이너스 준호. 이제 알겠구나, 준호야. 이 여자라면 우리 준호가 평생 행복할 거야.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도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합격이야, 세아. 완벽한 합격이야. 아니, 합격을 넘어서 최우수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항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때를 씻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에 미리 준비해둔 정장과 넥타이가 있었다. 거울을 보니 익숙한 자신의 모습이 돌아왔다. 72세 재벌 회장이자 전직 판사 한도균. 이제 진짜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다. 오늘 저녁에 세아를 만나자. 장소는 내가 정해라. 아빠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 아버지. 그럼 시험은? 합격이야. 완벽한 합격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한도균은 전화를 끊고
공항을 나섰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8장 진짜 정체 공개. 저녁 6시 강남의 한 고급 카페. 한도균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아들 준호와 함께 앉아 있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아침의 노숙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 세아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밝히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야지. 거짓으로 시작할 순 없잖니. 시험은 끝났어. 준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세아가 화내면 어떡해요? 저도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하나, 세아 편을 들어야 하나. 걱정 마라. 세아는 이해할 거야. 그 정도 아량은 있는 아이더라. 정말요? 아빠를 믿어라. 문이 열리고 세아가 들어왔다. 비행에서 돌아온 직후라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준호 오빠.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세아, 여기.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세아가 테이블로 다가오다가 한도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기, 공항에서. 세아 씨, 안녕하십니까? 한도균이 정중하게 일어서서 인사했다. 세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르신이. 아니,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준호가 난처하게 끼어들었다. 세아, 앉아. 설명할게.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공항에서 봤던 그분이 회장님이시라고? 한도균은 차분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세아 씨. 그리고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좀 과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어떤 분인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해.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도균은 미소 지었다. 바로 그 당연함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아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일도 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세아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아, 괜찮아? 화났어? 아니야.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냥 놀라서. 그녀는 한도균을 바라봤다. 회장님, 전 정말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진짜 인품이죠. 하지만 저는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한도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노숙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아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한도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재질의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이건 제 아내가 생전에 끼던 반지입니다. 준호 어머니죠.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세아는 숨을 멈췄다. 아내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당신을 보니 아내가 생각났어요. 한도균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세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카페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 공항에서 제가 한 게 정말 괜찮았나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완벽했습니다. 한도균은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돈을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한 부분. 원칙과 배려의 균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규정을 지킨 것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의 능력이에요, 세아 씨. 세아는 수줍게 웃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구장, 가족으로 한 걸음 더. 세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다. 세아 씨는 평소에도 저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나요? 한도균이 물었다. 당연하죠, 아버지. 준호가 대신 대답했다. 세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천사예요. 승객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세아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한도균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세아 씨,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준호한테 듣기로는 부산에 계시다고. 네, 어머니는 지금 부산에 계세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한도균이 단호하게 말했다. 세아는 놀랐다. 정말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어머니신데 제가 인사드려야지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어머니 일 그만두시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세아 씨,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예요.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큰 은혜를. 한도균은 세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은혜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세아 씨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한도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야, 잘 데려왔구나. 정말 잘했어.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지금 회장님이랑 같이 있어. 뭐라고? 너 괜찮은 거야? 응, 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내일 회장님께서 인사드리러 가신대. 응, 나도 사랑해,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통화를 끝낸 세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눈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도균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줘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테스트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제가 노숙자 변장 사건이라고 제목 붙일게요. 세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마지막 판결은 세아 씨에게 내린 합격 판결이었다고 말해야겠군요. 회장님께서 판사님이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30년 했습니다.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오늘 판결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가장 옳은 판결이었고요. 세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준호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웃음이 카페를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첫눈이다. 세아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좋은 징조네요. 한도균이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창밖에 첫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0장 결혼식 날의 마지막 반전. 3개월 후 결혼식 날이 밝았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아가 승무원 동료들의 박수 속에 입장했다. 동료들은 재미있게도 스카프를 흔들며 비행기 입장식을 연출했다. 세아 언니,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 우리 천사. 드디어 우리 세아가 시집가네. 한도균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옆에는 세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세아를.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랑 준호와 신부 세아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신랑 한준호는 신부 윤세아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윤세아는 신랑 한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균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각났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소.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피로연 시간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중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쉬고 있던 세아가 소란을 듣고 뛰어나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였다. 드레스는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아는 드레스가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었다. 누가 119 불러주세요. 그리고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준호가 달려왔다. 세아, 내가 할게. 넌 드레스가. 오빠는 하객들 안심시켜줘. 나는 괜찮아. 이게 더 익숙해. 세아는 침착하게 할머니를 돌봤다. 마치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하듯이. 5분 후 할머니는 안정을 찾았다. 가벼운 과호흡이었다. 아이고, 새댁이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네. 드레스가 더러워졌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이런 거 금방 빨면 돼요. 할머니가 괜찮으신 게 더 중요해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빛으로 세아를 바라봤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저게 진짜 신부감이지. 결혼식 날에도 저러시다니. 준호 씨 정말 복 받으셨네. 한도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역시 이 아이는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이야.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세아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드레스를 정돈했다. 언니, 괜찮아? 드레스가 많이 더러워졌는데. 괜찮아. 이게 뭐 대수야. 할머니가 무사하신 게 다행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시 화장을 고쳐주고 드레스의 얼룩을 최대한 가렸다. 하지만 세아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피로연 후
신랑 신부 인사 시간이 되었다. 한도균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제가 3개월 전 공항에서 노숙자로 변장해서 세아를 테스트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다. 네? 라는 놀란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처음 만났을 때 세아는 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2번째는 초코바를, 3번째는 진심 어린 조언과 손난로를 주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요구했을 때 규정을 지키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수줍게 웃었다. 세아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날에도 드레스를 입은 채로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한도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지위와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세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호를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장례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아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 공항에서 제가 한 일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오늘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준호 오빠를 평생 사랑하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가족은 사진을 찍었다. 한도균, 준호, 세아, 그리고 세아의 어머니까지. 자, 다 같이 웃으세요. 사진사가 외쳤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4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카메라에 담겼다. 진짜 마음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